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코너,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을 오늘 함께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양 쌓는 시간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박민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좀 더 멋져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톤이 올라가셨네요. 네. 자, 설 연휴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명절엔 재판도 멈추고 이제 변호사님들 다 쉬시죠. 그럼요. 변호사님은 올 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차례를 계속 지내거든요. 아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례 중심으로 네. 전날 가서 준비하고 야. 차례 지내고 그다음에 성묘 가고 예. 그다음에 인사 좀 드리고 할 일이 많죠? 그럼요. 명절에. 네. 그러면 그 차례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도 함께 네, 하시나요? 맞습니다. 정말요? 직접 같이 해요. 이야, 해야 돼요. 멋지다, 멋지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요즘에는 뭐 다 네. 차례도 생략하시고 여행 가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많으세요. 네. 저희는 아직 그렇게 못하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좋은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께. 그럼요. 네. 변호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명절 음식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약과 좋아합니다. 약과 너무 맛있죠. 맛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명절 음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들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한 약과가 맛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디 찍어 오는 그렇죠. 그래서 남이 옛날에 만들어 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어머님들이나 또 남자들은 많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안 했으니까 모든 게 다 맛있었는데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나 며느님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해봐야 돼요. 예. 전이 꼴 보기 싫을 네, 때가 있어요. 그럼요. 기름 냄새가 많이 나요. 어우, 정말 어.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기도 하지만 트러블 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절 이후 가정 문제나 이혼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진짜 실제로 많은지도 궁금해요.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명절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집합체죠. 정말. 많이들 모이고 예. 또 거기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죠. 말실수도 그쵸. 많고. 그 짧은 순간에.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이혼으로 가거나 송사까지 이어지는 경우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가정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 35%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인데 명절을 지내는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의 불균형. 거기서 그렇죠. 오는 스트레스. 그렇죠. 네. 또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 네. 말투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쌓여오다가 그게 기폭제가 되거나 예. 그게 촉매가 돼서 더 되는 거죠. 아니, 정말 모두가 즐거워야 할 이 명절에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저는 소통주의입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네요.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명절이 되면 남자도 긴장해요. 그래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와이프도 예민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면 규칙을 좀 정하는 것이 어떤 예를 규칙이요? 들면 네. 야, 이번에는 좀 빨리 하고 빨리 오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고.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쵸. 먼저 얘기하자. 네네. 그리고 또 내가 좀 많이 할게. 뭐라든지 이렇게 서로 네네. 좀 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듣지는 않겠죠. 꼭 들려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차례를 지내면 예. 제가 이제 서둘러서 빨리 가자고 해요. 아, 어쩔 때는. 나서서. 나서서. 오. 빨리 형매도 가야 되고 예. 실제로 저 아버님 가서 이제 뵙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빨리 가자. 야. 근데 예전에는 초반에는 눈치 없이 없죠. 가만히 있을 때 그 그냥 신호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구사리 먹고 그쵸. 왜 분위기가 안 좋지? 그렇죠. 와이프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눈치를 좀 아, 챙기는 것이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눈치가 있어야 한다. 남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사건을 좀 많이 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음. 결혼 전에 저 이혼 사건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 결혼 전에 네. 이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잘 몰랐죠. 네. 그냥 그런 거보다. 왜냐하면 음.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생활이 지나고 왜 자꾸 명절만 갔다 오면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먼저 눈치를 좀 챙기려고 아하. 노력하고 빨리 가자. 아, 내가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명절 지나고 그럼요. 한 달이 즐거우려면 그럼요. 내가 행복하려면 그럼요. 눈치를 챙기자.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많이 준비해 주셨죠, 오늘도?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변호사님께 듣고 싶은 법률 조언 있으시면 샵 2842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정되시면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생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박민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상식 교실 출발합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노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올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소통이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부들이나 가족들은 좀 분위기가 화목하고 좀 문제가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이게 소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말 네. 꺼내기도 어렵고 눈치 챙기기도 어렵고 한데 조금씩 대화를 하려고 해버릇하면 네. 그게 서로 조금씩 갭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걸 찾으셨어요? 처음에는 못 찾았죠. 막막하죠. 막막하죠. 못 찾았다가 어떤 포인트에 저도 이제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 다툼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의 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배우자는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일방적인. 예.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티구신요. 그렇죠. 완전 티군요. 왜냐면 저도 이런 일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 예, 그건 예, 아니잖아. 그럼 화가 더 나요. 나는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데 막 나중에서야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저를 이제 쭉 삭히고 그랬어. 내려놓고. 근데 나중에는 얘기를 하면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언제 예전에 하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와. 예전에는 좀 타격감이 심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는 타격감이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냥 편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맞습니다. 안 일어나요. 맞아요. 자, 명절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가족 문제나 부부 갈등 유형 좀 나눠주세요. 네. 그 명절 때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집을 먼저 가냐, 그 처가를 문제. 먼저 가냐, 우리 집을 먼저 가냐.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차례를 이제 본가로 먼저 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왜냐하면 음, 예전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랬을 때 좀 조율을 좀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그쵸? 하고 또 본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언제 또 우리 부모님한테를 우리를 갈 거냐, 네네. 눈치 챙겨서 네네네. 그런 좀 스케줄을 미리 정리를 그렇죠. 하면 눈치를 챙겨서 그렇게 하면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 아,
이 명절 때는 여러 가지 또 뭐 선물도 사야 되고 예. 장도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이 각각의 개인의 집안마다 어느 정도의 잘 형성이 돼 있거나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정하게 좀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 또 실제로 이제 거기 갔을 때 네. 갔을 때 서로 간의 말조심이 좀 필요할 것 아. 같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예. 사소한 말도 이게 비수가 돼서 날아 꽂히고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근데 알지 못하는 말에 비수가 꽂혀서 생각지 못한 네 비수가 말에 꽂혀 있어서 '어 내가? 난 못 느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각자가 서로 예민하니까 몸도 음. 피곤하고 마음도 예. 피곤하고 하니까 좀 조심조심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전날에 명절 제사 지낸다고 만들고 또 음.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명절 또 차례한다고 네. 일찍 일어나 가지고 지내고. 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빨리 챙기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세배하고 경우에 따라 예. 세배하고 또 아이들 울지 뭐 그러면은 힘드니까 좀 서로 힘든 거를 이해하고 음. 조금 서로를 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힘들지만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마음을 좀 그럼요. 눕고 싶어요. 내야죠. 그냥 자고 싶어. 다 그렇죠. 어. 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라고 좀 어. 생각을 하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힘들지만 '아 요때는 좀 잘 넘기자.' 아. 라는 '경영을 잘하자.' 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또 예. 넘기기 힘든 욱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 할까요? 가서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오고 오. 명상이네요. 그렇죠. 짧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야. 자, 명절 이후 접수된 그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음. 무언가 사례 있으세요? 아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 많아요. 진짜 명절 때 대판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요. 예. 그 매제들 사이에서도 막 얘기하다가 술 한잔 먹고 예전에 싸웠던 거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예. 주먹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해결할 때 쉽지가 않죠. 물론 음. 허심탄회하게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또 앙금이 돼서 나중에 총맞이가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명절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이게 좀 화근이 돼서 뭐 별거를 한다든지 음. 일방이 그냥 나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네요, 그럼요. 이게. 그럼요.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딱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난 앞으로 이 사람이랑 못 살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게 쌓이다가 그게 이제 그날 결정적인 예. 촉매가 생기는 거죠. 야, 참 기폭제가 생기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혼일 때 네네. 결혼했던 선배님이 있습니다. 오. 그 선배님이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도 후회를 많이 한다. 가정도 경영인데 우와. 내가 왜 그거를 제일 못했을까? 너는 결혼하면 잘해라." 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쉽게 그러니까. 되면 변호사님의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요. 자,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 그 생기는 갈등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쭉 들어보면 거의 다 이 언어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무슨 폭언, 무시 같은 말도 그렇고 이 상처받는 부분이 말 때문인데 이런 것들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럼요. 그게 말로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음. 화가 나면 네. "죽어버려라. 나가라. 아. 네가 뭐가 쓸모가 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막 이런 극단적인 예. 용어들이 하잖아요. "또 네가 뭐 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했잖아." 뭐 예예예예.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상대방도 언어 수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둘 사이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포지션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내가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남편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크게 와닿죠. 예. 그러면 이제 더 폭발이 아.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말을 좀 조심하고 행동을 좀 조심하는 게 음.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순간 어, 맞죠. 나를 다스려서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또 명절 때 여자분들은 또 남편 흉보는 게 저기 어머님 앞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남성분들은 그거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너 네, 왜 그런 얘기를 넌 이렇게 좀 왜 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하는 있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그냥 타격감 없이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수행이 필요하네요, 이것도. 그럼요. 자, 명절에 이제 친척들 다 모이고 하니까 뭐 평소에 두 사람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부부들 많아요. 음, 그런데 유독 이제 시댁이나 처가에 가면은 제3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때 갈등이 촉발이 돼요. 그러면 이 촉발한 원인이 이 제3자인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럼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어도요. 뭐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 이렇게 되면 예, 시누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나중에 반복적으로 되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 가면 시부모님이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서 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갈라놓으려고 한다든지 시누이라든지 뭐 형이란 누나나 아니면 이런 형제 관계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못마땅하게 이 말에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부부 사이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둘이 이제 집에 갔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와이프가 행동이 이상해. 그러면서 예.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 편을 잘 들어야 되죠. 이때는 또 편을 잘 그렇죠. 들으면 편을 잘 되겠네. 들어야 되죠. 아니 걔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 지금 방금 눈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걔는 진짜 내 동생이지만 내가 뭐라고 좀 할까? 응. 우리 와이프 너무 속상했겠다. 내가 내가 지금 미안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 그러지 마. 됐어. 됐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메모하세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런 근데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형제지간에 뭐 동생이든지 누나가 한 얘기가 네.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이해 있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야라고 했는데 저기 와이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없죠.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네. 누나 선배님이 네, 계신데 네. 그분은 밑에 이제 남동생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음. 그죠? 근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말투가 좀 그냥 투박하고 거치신 거예요. 네. 근데 딸인 자기도 그런 좀 투박한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겠죠. 그렇죠. 예. 살았죠. 근데 이 어머님은 그래도 며느리한테 언어 순환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제 서운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더 심하게 하는데 왜 이러지?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했는데 있지만 오히려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입장 차이가 있구나. 딸은 엄마 입장에서 막 해도 딸은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며느리는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격하고 얘기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예.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그쵸. 중요합니다. 그래 너도 입장 차이가 다르기 예, 때문에 예. 너도 생각을 좀 해라. 아. 라고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다 자기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자리에서.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가족 간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좀 피해야 할 행동들 있을까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거나 좀 그런 것들. 피해야 될 행동은 사실 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부부 사이에서 물론 부정행위, 바람을 핀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렇죠, 것들이죠. 그렇죠. 예.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명절 때 서로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말, 그다음에 행동. 예전에는 그냥 그 전통에 따라서 진행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번 명절에는 좀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힘든 과정도 서로 이해를 하면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쪽 일방이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아. 그죠?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또 한쪽에서 예를 들면 오늘 좀 일찍 가고 그냥 명절 차례 지내고 설거지 좀 하고 바로 오자라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래? 좀 이따 맞아요. 와야지. 또 이렇게 마음이 되거든요. 열리게 그럼요. 되죠. 그게 조금 대화의 소통의 기술이 아닌가. 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중요하다고 네. 하셨는데 물론 대화 조정으로 회복 가능한 갈등도 있겠지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막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명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보면 뭐 시부모님들의 문제로 음. 인해서 시부모님께서 심하게 간섭을 하신다거나 어. 그리고 남편이 너무 일방적인 또 배우자가 너무 일방적인 행동을 할 때 아. 예를 들면 아니 둘이 있을 때는 뭐 그냥 하다가 꼭 부모님만 있으면 또 기가 살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습관인가요, 그쵸. 이게? 습관이어서 자라나온 그렇게 되면 환경이라? 객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말이 너무 반복이 돼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는 결국에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한쪽만 일방적이면 안 된다라는 게 네. 지금 사례와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한때는 죽고 못 사는 그 사랑하는 그럼요. 사이가 그럼요.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입니다. 죽일 놈.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절에 생길 수 있는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전에 변호사님께서 뭐 우리 집을 먼저 간다. 그다음 어디를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주세요. 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차례를 지내면 보통 이제 본가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고 네.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가 몇 시쯤에 일어나자. 몇 시쯤에 이렇게 그때 구체적으로. 가자. 네. 그때 가자라고 이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배우자 입장에서는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시댁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정말 편해서 네네. 이렇게 우리 가족들처럼 오히려 더 잘해주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럼요. 소통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서 부모님들 보면 할 것 같고 또 일을 할 때 어느 집안에서는 좀 여자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주방에는 안 된다. 이런 어머님도 음. 계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 막 주시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남자분들께서 그냥 같이 상도 피고 빨리 네. 설거지 같은 것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은 배우자분이 그래 네가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죠? 서로 하고 더 큰 문제가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처가에 가서도 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보니까 트러블이 크게 생길 것도 음. 작게 생기고 음. 이러면 좀 되지 네. 않을까. 또 처가에 가서도 오늘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하면 뭘 설거지해? 또 이렇게 맞아요. 서로 반대가 또 되는 그렇죠. 입장이 그렇게 되니까요. 서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하면 좀 음.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오. 예전부터 저희 집안은 차례나 제사를 지내서 제가 계속 도와드렸거든요. 익숙하셨군요. 익숙해서 그렇게
하면 좀 트러블이 좀 덜하지 않을까. 또 음. 그리고 이제 뭐 시누이가 오거나 이런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예. 있잖아요. 내가 예.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데 아. 외부에 자극이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야, 이런 일은 있으니까 우리 그냥 저 원만하게 하고 가자라고 동생들한테도 좀 편하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안 먹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좀 이미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내 말도 타지도 않고 그럴 음. 경우에는 조심히 피해야죠. 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현명합니다. 서로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평상시에도 서로 소통을 좀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서로 네.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생도 이제 그 그 나이가 또 시댁에서 되면서. 그렇죠. 이해를 하고 네. 그게 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사는 거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음, 안타깝게도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그냥 바로 네, 준비합시다예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저한테 찾아온다는 거는 이혼 결심을 예, 하셨겠죠? 그렇죠. 많은 고민 끝에 어떻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고 예. 이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됩니까라부터 여러 가지 쫙 이제 또 특히 이제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떻게 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 네.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상담을 드리다 보면 또 잘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서요. 제가 이제 오. 왜 그러냐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변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결심이 서시면 네. 그때 진행하시면 또 늦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급박하게 마음이 결심이 많이 섰는데 이거는 도저히 또 본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냥 또 단호하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흡수하시는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미적미적되다가 상황이 또 달라지거든요. 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술만 먹으면 자꾸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변하시는군요. 손찌검을 하고 격해지고 그래서 네. 많이 맞고 그게 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근데 맨정신이면 너무 친절하게. 어머나.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안 되겠다 하시고 오신 결심을 거네요. 네. 단호하게 하고 오셔서 제가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또 사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요? 보니까. 어머나.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남편분이 맨정신에 또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계속 하겠다고. 반복이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본인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나. 네. 이 남자를 사랑하고 아직까지 애 아빠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본인의 생각을 많이 집중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네. 사회적인 인식과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서 네. 잘 버텨 나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인식도 달라지고 또 많이 사회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맞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결심이 딱 왔을 그럼요, 때. 그럼요. 그 서정은 씨 MC 하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막 사연이 나올 때 100% 이혼해야 돼 막 이러다가도 무언가가 그 결정적으로 변호사님이나 상담가 분들이 도와주고 나서 그 가정이 좀 다르게 변하는 걸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다시 좋아질 수도 있구나. 희망은 있다라고 했지만 또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럼요. 또 뉴스로 다시 접하면 역시 내가 맞았어. 뭐. 그럼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예. 아니 시장 갔는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손바잡고 장 보고 있는 걸 아, 보면 눈이 그러니까요.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반복적으로 되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아, 또 한 번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느끼잖아요. 마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네. 또 조금 괜찮다가 또 이상해. 그럼 아, 그게 반복이 되면 예. 물론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참고 사는 참고 세대죠. 살았지만 예.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가족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자식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남자든 음, 여자든. 그러면 그 실수가 어떻게 봉합이 되느냐. 네. 싸운 이후에 어떻게 봉합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음, 그게 한 번에 잘 봉합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노력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네. 마음이 평행선이 아니라 한쪽 방향을 같이 보고 조금씩 좁혀가고 나아간다면, 그게 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부부 둘 사이의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아이들이 촉매가 돼서 같이 또 음, 그런 부분들이 봉합이 될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미혼이신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댁을 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음.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미혼인 분, 요즘 세대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혼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하신 분들은 예. 아마 저희 때랑은 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음,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 때도 고민 상담을 했죠. 그럼 어느 오, 선배님들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해보고 후회하는 건 낫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거의 그렇게 했어요. 말씀하시죠. 그죠? 많이 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결혼이라는 거는 나랑 같이 인생의 반려를 하고 싶고 이 음, 사람이랑은 꼭 같이 한번 살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와 그 결혼 이후의 생활은 다를 수 있다. 아, 하지만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생활의 차이, 환경의 차이에서 같이 만나서 생활하는 거를 조금씩 좁힐 수 있다. 사소한 거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워낙 다르게 살다가 두 어, 사람이 만난 거니까. 왜 변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겠어? 맞아. 왜? 너는 왜 양말을 거기 놓니? 그렇죠. 아주 사소한. 치약이 왜 거기 있니?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예. 동성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합숙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도 싸워요. 그죠? 네. 근데 이성이 만났어요. 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죠? 정말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생활을 하면 생활에서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많죠. 그리고 상대방이 다 양보하길 원하는. 네네네네. 어, 내가 맞아. 그렇죠. 너가 맞춰. 그러면 이런. 한쪽은 계속 양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와. 내가 왜 자꾸 양보만 하지? 맞아. 어, 참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싸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생겼을 때 그 싸움을 어떻게 봉합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싸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그거 있나요? 조심하셔야 될 게 예.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빵 터지면 그쵸. 빵 참고 있는 깨져버려요. 제일 더 무섭네요. 그렇죠. 저희 은사님께서 나는 연애를 10년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또 다르더라. 10년 그렇죠. 연애와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거는 옛분들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네네. 미혼인 분들. 서로 그래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영원하죠.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2년인 가요 2교시 교양 수업 2월을 맞아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 생활 법률 상식 교실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네. MC님께서 너무 즐겁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오늘 또 열심히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심각한 문제를 아마도 가볍게 너무 네. 좋은 얘기들로 알차게 전달되지 않았느냐 자화자찬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음. 이번 명절에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미성 변호사였습니다. 자,
혹시 또 가시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 아이유의 네. 잔소리. 아. 잔소리를 이번 명절은 줄여라 뭐 그런 그럼요. 의미인가요? 환청이 들리지 않게.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아이유 스롱의 노래 잔소리 듣고 오겠습니다.